안녕하세요. 원래는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 사회를 알려드리게 된 뉴스케이터 김기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주고등학교 1학년 1반 3번 김기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제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에서 두 번째 주제인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는 이제 1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손들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발표해보세요. 발표해볼 사람? 민성이가 네. 민성 한번 발표해보시죠. 이 시간에는 이제 네.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약간 시간적 관점, 그리고 행복의 그런 관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죠. 예, 네. 이번 단어도 나가는 첫 시간이라서 이제 복습을 철저히 했던 거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반이랑 약간 좀 걱정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행복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 있음을 알고 행복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우리는 이제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제 이 행복하기 위해서 보편적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행복의 기준을 안다가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 이제 결국에는 나의 행복의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넘어와서 교과서 19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부터 다르게 나타나다까지 우리 혁진 학생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석가모니는 평생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 구체적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네, 잘 읽어줬어요. 여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행복에 관해서 두 철학자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하나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의 관점이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행복이란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엔 다 이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석가모니는 약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두 철학자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고요. 결국에 행복은 나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에게 행복이란 이 질문에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민정 선생님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이요? 네. 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네. 그런 말이네요. 네. 민성 학생은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죠. 네. 혁진 학생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참 추상적인 높은 차원의 행복을 얘기했네요. 전 잠자는 게 행복해요. 이제 이런 대답을 나올 걸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실 치킨입니다. 저는 배가 고픈 거를 굉장히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족감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근데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양념을 먹을 건지 프라이드를 먹을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때 또 고민을 할 때 어느 게 더 나에게 맛있게 다가오고 어느 게 더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다 줄 것인가 이걸 놓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념반 프라이드만 이렇게 시켜서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두 배로 행복해지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치킨을 먹고 나서도 디저트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민트 초코는 반복할 수 없는 행복한 음식이니까요. 근데 제 동생은 이상하게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민트 초코를 싫어해서 이제 제가 민트 초코를 먹을 때마다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행복이란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란 것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행동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치킨을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걱정거리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또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달랐던 것처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은 보편적인 필요 조건이 존재하는 것도 또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그럼 행복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21쪽에 넘겨보시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으로 시작하는 행복의 의미 문단을 인상한 부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것은 안 읽었습니다. 이민정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21페이지 행복의 의미 문단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간은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등과 같은 감정적 충족감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여 성취하는 자아실현의 추구 등과 같은 정신적 만족감을 필요로 한다. 행복이란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면서 이제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행복의 보편적인 필요 조건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피라미드는 메슬로 욕구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메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놨는데 처음 봤듯이 행복이란 것은 우리가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욕구들을 아래서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일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건데 보편적 조건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3가지 욕구는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틀 밤을 굶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세요? 아니죠. 불행하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불행하죠. 안전의 욕구. 지금 일진한테 돈을 뜯기고 계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불행할 거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사회 소속감의 욕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 소속감의 욕구 이 3가지 욕구는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욕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쪽에 있는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제 사람마다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다 제각기 달라요. 저는 민트 초코를 먹을 때 행복하지만 제 동생은 민트 초코를 먹을 때 불행하고 행복이 뭐라 하셨죠? 지금 네, 지금이 행복하다고 느끼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쪽에 있는 욕구는 사람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 조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알아볼 거예요. 책에서는 선사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산업화 이후,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선사시대에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그램이죠. 선사시대의 벽화, 돌스타그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돌스타그램 벽화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대충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사냥을 나가서 커다란 네모들을 잡았다. 작은 네모들 고기를 이제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동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오늘은 행운이 뒤따라주는 행복한 하루였다 라고 이제 오늘의 일을 룰스타그램에 남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선사시대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이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춥지 않게 이제 옷을 입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읽을게요. 29페이지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읽어보면 선사시대에는 사나운 짐승이나 자연재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행복은 본래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행운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선사시대에는 이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행운이 없이는 충족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에 있어서 행복이란 것은 이제 거의 행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세시대의 행복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 중세시대의 행복의 기준은 옆편에 계신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부터 이후 산업화로 이전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중세시대에는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기여하는 것이나 군주에게 복종하여 그의 뜻을 따르는 데에 개인의 행복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산업화로 네, 물질적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네. 네, 지금 읽어본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이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중세시대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 위에 종교가 있었어요. 모든 학문 위에 신학이 있었고 사람들 중에서도 성직자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단체들 중에서도 심지어 왕보다 이제 교황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던 시대가 이제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개인이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제 행복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신에게 이제 잘 따르고 신의 말을 잘 따르고 해서 절대자가 나에게 내려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있어 행복이란 것은 행복은 절대자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업화 이후에는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교과서를 읽어볼 건데 민혁 학생인가요? 민혁 학생이 이후 산업화로부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산업화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민주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은 점점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공장을 돌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사시대 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온전히 충족하기가 이제 많이 어려웠던 이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온전히 충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선사시대 때만 해도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뒤따라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화 이후에 와서는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신적 만족감 또한 산업화 이후에 이제 더 많이 이루기가 용이해졌는데 중세시대 때는 이제 왕이 이거 해 라고 하면 왕이 성 쌓아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서 묵묵히 성을 쌓아야겠어요. 제가 나는 이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성을 쌓아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개인의 상욕구, 정신적 만족감을 이루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는 행복이란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의 행복이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고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날의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19쪽 오늘날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면서 행복의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산업화 직후보다 훨씬 더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정말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정말 다양한 먹을 게 존재하고 입을 게 존재하고 할 게 존재하고 직업이 존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건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상위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의 기준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시에서 저는 치킨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치킨을 먹는 걸 아주 즐겨하지만 치킨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비건이었다면 저는 치킨이 아니라 샐러드를 먹을 때 더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또 저는 민트 초코를 먹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제 동생은 민트 초코가 아니라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이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행복이란 나만의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워볼 내용을 다 배워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보면 행복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 뭐 돈, 음식, 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만족을 함께 추구하면서 얻어가야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앞에서 행복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었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다 구체적이고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복의 의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봤을 때 선사시대에는 행복이 행운이 뒤따라줘서 내가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운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었고 중세시대에는 절대자가 나에게 내려주는 선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이제 행복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의식이 바뀌었고 오늘날에는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개인이 행복을 이뤄나가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행복이란 결국 나만의 것이라고 주관적이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의 행복의 시대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변했는지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이제 기준들, 구체적인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